1, 0, 칸 적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게 작아지죠, 숫자가.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이 숫자에서 이 숫자로 내려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이런 표시를 해놓고 숫자를 맞추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이건 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요구도가 제일 높은 것은 했는데, 탄수화물 요구도 높은 것은 식물 생리학 책을 보면 뭐 나와있죠. 그 순서 요구도 순서도 순서의 위치를 이리 정하라, 정해봐라, 뭐 이런 이런 말도, 이런 내용도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탄수화물 요구도가 높은 부위부터 낮은 부위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뭐냐면 어디냐면 열매입니다. 탄수화물 요구도 자, 열매가 종자죠. 열매나 종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신초, 그 다음에 눈, 겨울눈이죠. 그 다음에 신초는 새로 나온 잎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도가 높은 것이 성숙한 잎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이 형성층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뿌리, 그 다음에 저장조직. 이 순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열매, 종자, 신초, 눈, 성숙한 잎, 형성층, 뿌리, 저장조직. 이거 생각을 해보면,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이 순서를 뭐 계략적으로 이해는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탄수화물 에너지를 다 쓰고 남은 마지막엔 저장조직으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식물이 살기 위한 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순서가 탄수화물의 요구도가 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자손을 남기고 번성하려면 제일 먼저 열매와 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싹을 틔워야 되죠. 그 다음에 싹을 키우면 뿌리가, 줄기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뭐 뿌리, 저장조직, 하여튼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이 순서도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녹음을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문제 풀이를 타이핑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부득이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 사이트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수목수분 포텐셜 했고, 탄수화물 요구도도 했네요. 탄수화물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자, 국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식물을 나누는 방법 설명드리죠. 나자식물, 그 다음에 피자식물. 피자식물 중에는 외떡잎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떡잎. 이 순서가 뭐냐면 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얘들은 원시식물, 그 다음에 얘로 쌍떡잎 식물로 갈수록 고등식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자식물은 뭐냐면 종자가 자황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노출된 식물, 나자거든요. 벌거벗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자식물은 종자가 자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종자에서 유래한 자엽의 수에 따라서 나올 때
외떡잎으로 나는 거. 주로 벽과 식물입니다. 화분과 벽과 옥수수 이런 애들은 이파리가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떡잎 식물. 그 다음에 상떡잎 식물들은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죠. 싹이 이렇게 나오죠. 콩나물도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나중에 가운데가 탁 벌어져서 콩나물 잎이 이렇게 되죠. 얘들이 그 피자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구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자식물 주로 소나무류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네. 그 다음에 14번 호흡작용에서 산소가 필요치 않는 호흡단계는 14번이네요. 호흡작용에서 산소가 필요치 않는 호흡단계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풀 수 있습니다. 식물의 호흡작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해당 단계, 두 번째는 케럽스 회로, 케럽스 회로는 4개의 CO2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DH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착해서 만드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있네요. 해당 작용 이게 1번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런 이해를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말단 전자경로 있죠. 말단 전자경로는 여기에 도착한 그 전달된 전자와 수소가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됩니다. 산소에 전달돼가 물로 환원되죠. H2O로 환원이 되면서 추가로 여기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단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이렇게 가지는데 산소가 필요치 않는 이 호흡 단계가 첫 번째 해당 단계입니다. 이거 아시면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줄기와 뿌리에서 코르크 형성층, 이거는 아까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줄기에서는 코르크 피층, 뿌리에서는 내초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뿌리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수목의 척근을 형성시키는 조직은 나왔죠. 이거는 척근은 내피 안쪽에 있는 내초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집니다. 척근이 내피 안쪽에 있는 내초세포로부터 병청 분열을 통해서 내피와 피층을 돌파하면서 주건의 상체를 냅니다. 이게 뭐냐면 수층분열, 병청분열 아시죠? 형성층이 있으면 똑바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분열하는 게 수층분열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수층분열만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요렇게 자라겠죠. 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수층분열만 한다면 형성층에서 나무가 직각 방향으로만 계속 자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주건을 뚫고 나가서 상체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이 상체를 통해서 균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는 수층 분열과 방사성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하는 병청 분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비교적 둥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층 분열, 병청 분열까지 이해를 이래 하시면 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나자식물 목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는데 지문은 없지만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자식물의 목부 조직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에는 설명을 해놨던데, 자, 피자식물하고 나자식물 목부 조직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나자를 먼저 적겠습니다. 피자. 바꾸겠습니다. 피자, 나자. 얘들은 과도감만 있습니다. 도관이 없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얘들은.
그리고 피자 얘들은 주로 화렵수 얘들은 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관도 있습니다. 가도관이 있어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잎을 빨리 피우고 낙엽도 빨리 떨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도관이 없는 대신에 나자 얘들은 뭐가 있냐면 수지구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수지구 세포라는 게 뭐냐면 송진을 내뿜는 이런 세포들입니다. 그런 세포들이 나자 식물에는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 풀 때는. 목부 조직, 사부 조직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 왜 안 오라고 가르친 교수님 계셨죠. 목부에는 물, 사부에는 탄수화물 이렇게 다닙니다. 이거 항상 왜 안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심재와 변재도 있습니다. 심재와 변재. 안에가 심재고 바깥이 변재입니다. 심재는 완전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오직 뭘 하느냐, 나무 지탱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심재 바깥쪽의 변재 얘들은 뭘 하냐면 살아있는 세포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세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책에는 뭐 살아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책에는 또 죽어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형성장 안쪽에서 분열되어서 최근에 분열된 세포들은 살아있고 심재로 가까워지는 세포들은 아마 죽은 세포들일 것 같습니다. 얘들은 물을 올리는 도관, 가도관이 있습니다. 화렵수의 경우 말씀입니다. 침엽수는 도관은 없고 가도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파이토크롬을 불활성 18번에 파이토크롬을 불활성 형태로 환원시키는데 효율적인 빛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 뭐 PR, PFR 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빛이 들어오면 적색광 빛이 들어오면 활성화되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R 형태가 불활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PFR은 활성입니다. 파이토크롬이 어떤 영향을 받냐면 햇빛이 들어와서 적색광이 비치면 적색광은 660 나노미터 부근의 적색광이 들어오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빛이 원적색광 73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의 원적색광이 들어오면 얘들이 뭐가 되냐면 불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불활성화의 색상이 틀립니다. 적색광을 비치면 붉게 타는 정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될라나요? 불활성이 활성으로 되고 원적색광은 활성이 불활성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몇 개 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이토크롬을 불활성 형태로 환원시키는데 효율적인 빛은 그렇죠. 효율적인 빛은 활성에서 불활성으로 가려면 원적색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2번 체크하시면 나머지에서 합격입니다. 자 19번에 이것도 18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 없는 이것도 아까 했네요. 해당 과정 세 가지 단계로 거친데 14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복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에 가장 많은 탄수화물은 수크로스가 사부에 가장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가 하면 심재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없고 또 변재에는 살아있는 유세포 내에 이제 그 탄수화물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수피는 사부 조직에서 탄수화물이 사부 조직에서 주로 탄수화물이 이동되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관 중에서 농도가 제일 높고 흔한 게 이제 설탕인데 또 뭐 하여튼 이 교과서 우리 봤던 수목생리학 책을 보면
삽으로 운반되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많은 게 수크로스다. 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마 제일 많은 것만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생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직경생장은 수목의 광주기 영향을 이리 받습니다. 광주기 영향을 받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잘 이해를 이리 하셔야 되는 게, 줄기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 직경생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줄기 생장이 정지하면 직경생장이 중단됩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광주기 영향을 받습니다. 직경생장입니다. 이 문제 광주기 영향을 이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 직경도 자랍니다. 같이 줄기 생장이 스톱하면 직경도 따라서 스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수목의 형태가 이렇지만 고정생장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고정생장하는 수목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소나무류입니다. 소나무류. 그 다음에 참나무, 너도밤나무. 이렇게 지문에 이거 너도밤나무 많이 나옵니다. 참나무도 그렇고요. 고정생장하는 이런 수목들은 여름에 줄기생장이 크면 직경생장도 이렇게 자라다가 늦여름쯤 되면 광주기가 계속 오기 때문에 줄기생장이 스톱이리 하더라도 직경생장은 계속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 이거는 어떤 영향을 받냐? 바로 광주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경생장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문해서 아마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는 문제, 아까 설명드렸죠. 칼륨 펌프 얘기도 이래 했고, 그 다음에 명반응, 안반응, 그라나스트로마 그 얘기했고, 겨우살이와 새삼은 기주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한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 뭐 새삼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다 25문제 전부 다 복원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또 혹시나 똑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들도 보면 이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다른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이리 녹음을 했는데, 처음 해서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이 카메라 이것도 그냥 휴대폰 대충 얹어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이리 했습니다. 음성으로만 이리 하려고 했는데 음성보다는 그래도 글로 몇 개 쓰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수목 해충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